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2021년 12월 12일 일요일 서울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일요일 서울경마 역시 10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죠. 네. 8경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좀 토요경마는 현장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승부처에서 좀 아쉽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좀 좋은 배당을 잡아내고 왔죠. 토요일 7경주 7경주에서 12번 라운더 스퍼트 많은 인기를 몰았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이번 머니 챔프 김태희 기수, 감량 기수 안장의 이번 머니 챔프를 중심에 놓고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머니 챔프, 이번이 흐름상 찬스다. 왜냐? 12번 라운더 퍼스트 스퍼트의 선행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빠르게 뽑아주고 내측에서 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번 머니 챔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놓고 당연히 12번 라운더 퍼스트 한방을 공략을 했습니다. 결과는 복승시 41배, 쌍은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3복식이 5번 화이트 코met까지 엮으면서 110배가 넘는 배당을 때려넣고 왔습니다. 하지만 승부처에서 아쉬웠던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경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요. 일요경마 승부처는 이 1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스타트로 배당을 노리는 배당 승부처 3경주, 전반부 최대 메인 4경주와 하이라이트 8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고요. 일요경마 최대 메인 10경주 준비했습니다. 2세 루키들의 1000m 경주 국산 6등급 서울의 2경주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번 희망 챔프를 중심에 놓고 3번 두손 드라이버, 6번 3번 한방막건이고요. 중반 포탄을 터뜨리면서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갑니다. 6번 올베커 외곽의 6번 매니 챔프와 조상범 기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6번 매니 챔프를 중심에 놓고 10번 라온 라이트맨, 홀에까지 3마리의 스타전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10번 라운 라이트맨이 날카로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역전에 성공한 10번 라운 라이트맨 선두로 6번 4번을 따라가면서 다시 서울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루키원 2세 암말 편성입니다. 이제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1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2세 암말 신마 편성이죠. 여기도 걸음의 변화를 보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압축된 한방으로 스타트를 하는 첫 번째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압축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는 1번 큐피드 원더, 그리고 지난 데뷔전을 치렀던 2번 비크 레이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2번 비크 레이지죠.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 8천만원 고가에 도입이 되는데, 카우보이 칼과 랜드의 자마, 지금 형제마로서는 1군까지 올라간 단거리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트 제트의 동생 혈통입니다. 동생 혈통답게 기대치가 높은데, 일단 지난 11월 14일 1200m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레이스 흐름상 조금 무리를 해서 이제 선행을 나섰습니다. 선행을 나서면서 이제 끝걸음에서는 조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마체가 상당히 큽니다. 데뷔전 이후에 달라진 걸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다시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전력 비크레이지, 데뷔전보다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전력이고, 1번 큐피드 원더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근데 얘도 이제 지난 경주 좀 무리한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쳤죠. 게이트도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제 선행을 나섰다가 또 선행을 다시 내주고 이제 레이스를 풀어 나갔는데, 좀 그런 게 아니고 무난하게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상당히 좋죠. 선행 내지는 뭐 비크레이지가 앞에 가고 그 뒤에 따라가도 되는 그런 각지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이번 경기 1번 큐피드 원더와 비크레이지와 함께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10번 로드 에이스, 이렇게 세 마리가 객관적인 전력상 이제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로드 에이스는 1000m 경주를 뛰다가 직전 경기는 이제 1300m 거리에 나섰던 이생화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로서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이제 펼쳤었는데, 이제 물론 따라가는 전개도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300m 거리에 나서면서 당연히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일단 스타트부터 이제 착지 불량을 하면서 이제 레이스 자체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선두권에 붙여두긴 했지만 이미 초반에 이제 그러면서 무리가 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레이스. 근데 이번에는 1200m 거리도 줄었고 사실 무난하게 나와준다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1번 큐피드 원더와 2번 비크레이지와 함께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상태가 호전된 바로 8번 BJ 플래시, 9번 원더풀 하와이, 이 두 마리의 호전세가 좀 좋습니다. BJ 플래시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선 말들 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고요. 9번 원더풀 하와이는 이제 끝걸음이 좀 있습니다. 마체는 좀 왜소하긴 한데 앞말들과의 경쟁에서 한 발을 써볼 수 있는 전력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로 갑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여기도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1호 경마 두 번째 승부처, 배당을 노리는 배당 승부처입니다. 지금 거리가 지금 1300m 거리인데요. 여기는 압도적인 선행마가 없는 1300m 편성입니다. 이제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말들의 순발력이 지금 엇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 선두권이 뭉치는 흐름,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가 뭉치는 흐름의 1300m 거리다. 그래서 자칫 이제 선행을 욕심내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레이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이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좀 배당을 노리는 배당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핸디캡. 여기는 전반부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일단 1200m 거리죠. 최근에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 1번 원령이, 이게 4번 퍼플케이, 그리고 7번
템플스타 이런 말들이 최근에 보여준 전력으로는 눈에 띄는 말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1200m에 순발력 좋은 말들이 이 세 마리 이외에도 다수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스를 정말 잘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선행에 성공을 하던가, 이 둘 중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는 전력, 또 그러지 못할 수 있는 전력을 가려내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에서 흔들린다,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누가 있냐, 그런 복병권 말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 4경주를 전반부 맨끝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5경주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여기는 최근 1200m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 바로 직전 경주 우승했던 7번 시크릿보스, 또 9번 문학 파이어, 이 두 마리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크릿보스는 지난 경주 이제 승군전에 바로 우승을 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56 부담장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 또 문학 파이어는 지난 경주 이제 선행에 나서면서 이제 3차권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좀 끝걸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얘도 지금 57kg 부담 중량이 소폭 상승을 한 상황,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5경주에서 이 두 마리가 압도적인 그런 전력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 변화를 보이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선두권을 노리는 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레이스 운영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게이트 이점이 있는 1번 레이스 로열도 있지만, 얘도 그렇게 썩 좋은 경주력을 지금 보여준 말은 아니죠. 저는 좀 변화를 보이는 말 중에서 2번 JS 군항, 지난 경주 문학파이어와 이제 같이 뛰었죠. 이때 당시에 순발력에서 안 됐을 뿐이지 라스트 걸음은 훨씬 좋았던 말이고, 여기 3번 문학 스트롱, 이 말 역시 마찬가지 같이 뛰었죠. 얘도 지금 순발력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얘는 2세마로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스트 걸음은 사실 상대가 안 되죠. 문학파이어하고는. 순발력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전력들, 2번 JS구나, 한번 문학 스트롱이고, 또 여기 하나 봐야 될 게 2세마 10번 문학 스톰이죠. 지금 1군에서 서울경마장 높은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문학 치프의 동생입니다. 2억이 넘는 고가의 도입이 된 말이죠. 이제 아빠는 다르지만 엄마 혈통이 있는 만큼 앞으로 분명히 더 뛰어질 수 있는 전력이고, 지난 데뷔전 1200m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출전하고 있는 10번 문학 스톰, 반드시 체크해야 될 말이고, 이번 5경주는 1200m 거리고 상당히 레이스가 복잡하다, 직전 경주 좀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들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편성으로 평가합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거리가 관건인데 1400에서 좋은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 1번 장산 레이저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지난 11월 7일 1400m에서 이제 승군전을 치렀는데 이제 상당히 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선두권 전개 선행을 나섰다가 내주고 따라갔는데 또 옆에 말이 또 같이 나와주면서 공교롭게 경합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리를 양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벌말 대장과 이제 좀 경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앞선권 전개 속에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 사실 이때도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 예정이었는데 변경이 됐었죠. 변경이 되면서 하면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상태도 좋고 편성을 잘 만났죠. 이제 뭐 선행도 가능한데 최적의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장산 레이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장산 레이저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전력은 없는 편성이죠. 뭐 5번 어서와 지난 경주 뭐 입상에 성공했는데 부담량의 상승과 또 편하게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는 없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차라리 7번 일보 등천 지난 경주 이제 3차권 성적을 이뤄냈는데 이거는 혼합 4등급 점핑 출전한 겁니다. 외산에. 그러면서 나름 선전을 펼쳤죠. 이제 선두권 레이스를 약간 끌리면서 이제 풀어 나갔는데 지금의 편성 레이스 운영을 잘 풀어 간다면 충분히 입상인 도전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 공백 적응한 9번 드림펠라의 호전세. 제가 한 26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난 경주 13일 26주라는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승군전이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했는데 오랜 공백이 있었죠. 공백도 적응했고 호전된 모습 속에 출전하고 있는 9번 드림펠라 전개가 상당히 좋죠. 지금 앞선 말도 보내주고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전략이고, 또 여기 호전된 말 중에 하나 3번 김천 영웅이죠. 지난 승군 이후에 이제 두 번의 5등급 경주를 뛰면서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일단 순발력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전략. 지금 앞선 말들 보내주고 따라가면서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승근 이후에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네, 여기는 5등급 부진마 편성입니다. 큰 능력만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에 1700m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1번 이터널 메모리. 네, 이런 경쟁력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편성으로 왔던 거고 지금 이번에도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말. 하지만 뭐
큰 능력만 아니다. 지금 여기 출전하고 있는 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이번 경부 도령은 지금 뭐 앞에 가서 좀 버티면서 이렇게 3착을 하고 하긴 했는데 이 말 역시 이게 뭐 다죠.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가기도 힘듭니다. 간다고 해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게이트 이점이 있어서 게이트로 밀고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서 쉽게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승부운전 나오는 이세마 9번 사련이 퍼스트입니다. 첫 거리죠. 지난 11월 14일 1200m에서 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전을 1700m에 나서는데 오히려 얘가 선행까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선행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잘 구사해야죠. 좋은 자리를 오히려 따라가는 게 얘한테는 유리한데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이세마로서 좀 더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얘도 거리 첫 거리이고 뭐 안쪽 1번 2터널 메모리나 경부 도령 뭐 이런 게 뭐 압도할 수 있는 능력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2터널 메모리와 같이 뛰었던 7번 스톰 워리어 얘는 지금 5등급 승분 이후에 적응을 해가면서 직전 경기는 1700m 거리 경험도 갖췄습니다. 사실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제 게이트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순발력을 좀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선두권 그룹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선취입 레이스를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12번 청산강호.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는데 얘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낫다. 순발력은 안 되지만 안쪽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곱게 따라갔을 때 성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외곽으로 돌면서 좀 무빙을 하든가 이제 이런 전개를 펼쳤을 때 성적이 훨씬 좋고요.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 안장이죠.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평범했던 운영이 아니고 좀 뭔가 앞선에 붙이려는 노력을 하고 또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 충분히 이변이 가능한 전력 체크하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국산 오픈 3세 함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간배 예상 경주죠. 이르경마 후반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3세마 최강자를 가리는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 마지막 관문이죠. 농립축산식품부 장간배 KR 에이컨 마일을 시작으로 직전 코리안 더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농립축산식품 장갑배 1600m, 1800m, 마지막 2000m 장거리 거리가 200m씩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제 노릴 수 있는 전력이 있다. KR 에이커 마일에서 히트 예감이 우승을 했고 그 다음 코리안 더비에서는 위너스맨이 히트 예감을 코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KR 에이커 마일에서 5착을 했던 위너스맨이 이때는 역전 상황이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게 3세마들이 성장하는 단계고 누구 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거리의 변화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는
200m가 더 늘었습니다. 2000m.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 히트 예감과 이너스맨을 넘어설 수 있는 전력이 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구경주로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별적. 네, 여기는 지난 경주 우승을 했던 3번 라온 비트, 지난 경주 우승을 하고 지금 57kg 부담 유량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긴 했는데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편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3번 라운비트를 제외하고는 뭐 다 거기서 거기 라고 보죠. 뭐 지난 경기 입산 선수한테 7번 금화 슈프림이 있는데 얘도 기복을 보이는 말이고, 또 얘는 모래를 맞고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 운영이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항상. 근데 직전 경기는 김용근 기수가 아주 과감하게 이제 시원한 무빙을 펼치면서 이제 그때 뭐 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 흐름이었죠. 그런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했던 거고, 사실 그 외에는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말입니다. 이번에는 58kg 상승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 이게 끝걸음의 가능성이 있는 9번 위너 템플러.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지만 이제 선두권 레이스는 쉽지가 않고, 이제 라스트 걸음에 한 발을 써볼 수 있는 위너 템플러. 지난 경기 이후에 지금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상태 이상 없고요. 또 1800m인 만큼 충분히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 1800m는 안 뛰어봤지만 1700m에서의 경쟁력은 보여줬던 말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이제 라온비트가 이제 선행에 나설 수도 있고, 외곽에서 선행을 욕심낸다 라고 하면 11번 동쪽 글로리, 12번 스타 블레이드, 이 정도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라운비트가 선행에 나서고 그 옆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두 말인데, 12번 스타 블레이드는 지금 장거리에서 직전 경주는 금화 스프링과 이제 같이 뛰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700m 이제 뛰면서 이때 이제 선행 레이스 펼치면서 이제 우승과 이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꼬입니다. 이때도 이제 선행을 나섰는데, 선행을 나서다가 이제 다른 말이 이제 선행을 넘어가고, 그때 아마 김태희 기수였나? 그 말이 이제 선행을 넘어가고, 그래서 내주고 이제 따라가는데 그 말이 밖으로 이제 기대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밀려서 같이 나가서 완전 레이스를 망쳤고, 직전 경주는 일단 게이트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힘들고 아예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레이스가 완전 꼬였고, 그러면서 이제 금화 슈프림은 무빙으로 넘어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두 경주는 뭐 레이스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하나는 라운비트가 가고 뭐 동쪽 글로리가 붙고 스타블레이드가 붙고 뭐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 동쪽 글로리가 아예 넘어간다, 스타블레이드가 그 옆에 붙는다, 뭐 이럴 수가 있고, 최소한 이런 식으로 꼬이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번 독주글로리도 오랜만에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났다. 앞선에 나선다면 충분히 더 뛰어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12번 동쪽 글로리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마지막 경주 경주거리 1400m 원합 3등급 연령급 핸디캡 일요경마 최대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일단 1400m 거리가 최대 관건이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번 글로벌 삭스 문세윤 기수의 1번 게이트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 꾸준한 성적. 하지만 이 성적은 모두 1800m에서 이뤄냈던 성적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58kg의 부담중량으로 출전을 하고 있다. 일단 1400m 거리가 최대 관건인데 1400에서 보여줬던 일본 글로벌 삭스의 경주력을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서 압도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를 감안했을 때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말들의 경쟁력을 봤을 때 여기는 혼전 편성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릴 수 있는 1400이라서 노릴 수 있는 전력 복병권막 그놈을 놓고 승부가 된다 라고 평가를 해서 10경주 일요경마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경마 10개 경주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남은 시간 더 준비를 해서 일요경마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